자, 글씨가 좀 작나요? 안 보이네. 일단은 선생님이 문장 삽입 문제는 순서처럼 풀자 그랬죠. 순서. 이 앞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앞 내용, 그죠? 얘를 앞뒤 내용을 꼭 따지자. 마치 순서처럼 앞을 A로 보고 주어진 문장을 B로 보고 뒤에 문장을 C라고 생각해서 A, B, B, C 이게 C에 다 맞춰봐야 된다. 순서처럼. 그렇게 해야 순서만큼은 정답률이 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 however는 부사니까 하지만 그러나예요. 이게 나중에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라고 해석 안 하죠. 그러나 if you try to copy, 이 말이 좀 어려워요. copy the original 원본을 계속 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은 배웠죠?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거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이거 한다면 이 말이죠. Your imaginary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이 말이에요. 앞 내용이 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 내용이 뭐니까 rather than your imaginary라는 단어를 써요. 애들아,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맥을 이해해봐.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세요. 단어만 외우지 말고. 그럼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어만 외우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아니라라는 이 말 자체가 앞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오리지널을 한번 카피해 보세요. 이 말이니까. 그래서 your imaginary drawing이라는 표현이, 그죠? copy the original rather than, 여기 이제 copy가 빠져 있죠. copy your imaginary drawing. 너의 상상력의 그림, 그 그림을 카피하기보다는 원래 원본, 그죠? 그럼 앞 내용은 너의 상상력을 그린 그림, 상상을 그린 그림. 그런다라면 you might find, 그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find, 알다. 그리고 대시 빠져 있죠. Your drawing, 너의 그림이 was a little better, 더 낫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상상만 그린 그림보다는 원본 자체를, 그죠? 네가 상상을 처음에 했으면, 그죠? 네가 처음에 상상을 했으면 그거를 그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린 그림을, 이게 첫 번째 시도란 말이죠. 두 번째 시도를 갈 때,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도겠죠. 두 번째 시도일 때 또 상상으로 그림 그리지 말고 네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라. 이거를 카피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더 나아질 것이다. 두 번째도 상상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이겠네요. 대충 이런 그림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명령문이죠. Imagine in your mind. 너 마음속으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 그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Drawings를 생각해 보시고, 카툰 캐릭터나 또 는이니까 something equally complex, 복잡한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with that picture, 그 그림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try, 또 명령문이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세요. 여기다 동사 써야 됩니다.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문장 맨 앞에 동사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투부정사 같은 거 쓰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꼭 주어 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명령문은 주어를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try to draw what your mind see. 네 마음에 보이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상상이죠.
그 상상 속에 있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그럼 얘는 지금 상상 속의 그림이네요. 그죠? Unless you are unusual. 그죠?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you are unusually gifted. 네가 정말로 비범할 정도로 범상치 않게 재능이 있지 않는 한, 뭐뭐 하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이상, 부정적 이야기네요. 부정적 이야기. 그러나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해결책이었네요, 얘는. 이것만 봐도 선생님이 순서 삽입이나 순서나 삽입은 대부분 긍정, 부정만 나눠도 웬만하면 답이 보인다 그랬죠. 과학 지문이 아닌 이상은 답이 웬만하면 보여요. 순서 삽입은. 긍부정을 나눠도. 얘가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잖아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문제점이 등장했단 소리네요. 이 문제점 이후에 해결책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더 나아지는 거니까 better. 네가 완전 그죠? 네가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너의 그림이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 are seeing. 네가 상상했던 것 with your mind's eyes니까 여기선 본 것이 진짜 본 게 아니라 상상이죠. 네가 마음의 눈으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 뒤의 내용도 다르다라는 뭔가 그러면 furthermore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이게 긍정으로 이게 그죠? 부정적인 건지 긍정인 건지에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furthermore는 추가니까 이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대로 부정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If you copy the picture many times 여러 차례 그림을 계속 복제를 하면 you would find that each time 자체가 접속사란 건 알겠지요. Each time your drawing would get a little better. 벌써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란 소리네요. 이 앞에는 긍정이 있어야 더군다나 긍정입니다로 가니까. 정답이 3번밖에 안 되네요. 이 해결책은 여길 들어가야지 말이 되죠. A little better, a little more accurate. 그렇게 할 때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이 말, 결국에는 연습은 완벽해진다. 여기서의 makes는 become의 뜻이죠. 되다. 연습이 보호가 되다. 그죠? 여기서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The love makes a good mother. 그죠? You will make a good mother. 너는 좋은 엄마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해석을.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This is because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You are developing the skill of coordinating what your mind perceives. 네가 뭐뭐하는 coordinating 하는 스킬을 점점점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coordinate이죠. 협력하는, 뭐에 맞추는 coordinating what your mind perceives. 너의 마음이, 너의 머리가 인식한 것 with the movement of your body part. 너의 몸, 그죠? 너의 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with, 걔와 함께 더불어서 인식하는 것. 너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과 coordinating 하는 스킬. 조화를 이루는 그 기술을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practice라는 뜻이죠. 그게 점점 나아지는 게 perfect 되어진다. 이 얘기죠.
그 연습을 우리가 길게 풀었으면 너의 몸이 움직이는, 그죠? 그것과 함께 인식하는 능력, 그거와 맞추는 그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19년 3월 워크북 나간 거 이번에 해석,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나간 어법,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빈칸도 나왔죠. 요거를 조금 배운 거 위주로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내신 시간이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내신이 시작되면 요지 주제 제목 부분도 다시 할게요. 거기서도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한 두세 문제는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공식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때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40번. (40번은) 이게 요약 문제니까 밑에 요약문부터 볼게요. 결국에는 이 글을 싹 다 읽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꺼내세요 하면 요약문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이제 요약문이에요. 요약문. 사람들은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뭐뭐으로, 동시동작, 기반으로, A라는 걸 기반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선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냐, 초창기, earlier, 초창기, 여기는 이해하기 쉬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느냐, 그리고 when, 뭐 했을 때, evidence against는 전치사니까 그 자기의 의견, 이게 형성된 의견, 어가 더로 바뀌었죠. 그 형성된 의견에 반대되는 증거, 이런 것이 presented니까 여기는 표현하다니까 표현되어지다. 제시된. 이거와 자기의 형성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랬을 때 it is likely to be, 이거 할 게 주어져. 이러할 것이 likely, 가능성 있는, 그죠?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ccept, 자기의 형성된 의견과 반대되는 게 있을 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점검할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 버릴 것이냐. 네,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자면 내가 한번 형성된 의견들 있죠. 나는 이 아이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걔가 음주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은 일단 그래요. 이그노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우리는 초창기 의견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거를 감안하면 그냥 있는 대로 쭉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요. 그지요? 있는 대로 쭉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좀 이렇게 요약문만 봐도 조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좀 덜어 나와요. 사실상 3월달 시험이면 사실상 고등학교 시험 중에 가장 쉬운 거잖아요. 거의 중학교에 가깝죠. 중학교.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는 시험이니까. 그냥 이거 연습하라고 준 거예요. 연습하라고. 근데 시험 범위에 나오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해놓는 것 뿐이죠. 그냥. 좀 부교재가 안 나온 게 왜 참 희한해요. 그 부교재가 빨리 나와야 부교재를 빨리빨리 시작할 텐데, 그죠?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올림포스? 너무 다른 학교에서 많이 해서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EBS 수능 특강? 아,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차라리 EBS 수능 특강이 낫죠. 안 그래? 아, 이 형 봐야 될 거 그냥 고3 거 빨리 봐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험을 했어요. 서브젝트가 서브젝트가 뜻이 뭡니까? 서브젝트가 동사로 쓰면 서브, 누구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하에, 영향력 뭐뭐 하에 있다. 보통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향. 무슨 영향하에 있다. 이거를 명사로 쓰면 주제, subject, 그죠? 또는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험이 들어오면 subject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실험을 받는 사람이겠어요? subject.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sub, 밑으로. 어디 영향하라고 들어가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실험을 받는 사람이겠어요? 카톡으로 좀 답 좀 주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실험 대상자, participant를 말할 때가 많죠. participant. ant 붙이면 사람이죠. 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원이니까 어떤이라고 해석하죠. 어떤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그죠?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니까 우리가 그걸 피실험자라고도 하죠.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들이 observe, 그죠? 관찰합니다. 어떤 사람을. 뭘 관찰하냐면 어떤 사람이 solve 하는 거를 관찰해요. 동하고 이제 교과서 1과 문법이죠. 오형식. 어떤 사람이, 이게 주술관계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풀고 있다.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하죠. 얘를 의미상의 주어처럼 주어로 해석하죠. 그거를 관찰했어요. 근데 그게 30개의 사지선다, 모지선다,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풉니다. 자, in all cases, 그죠? 항상 그 문제들 중에 15개가 풀려요. 정확하게. 자, 그랬을 때 이 실험, 관찰하고 있었던 이 실험의 group of subject들은, 이 사람의 일부는, 이거를 뭐 그냥 기억이라고 할까요? 이 실험의 그룹들은 보게 되죠. 그 사람이 solve more problem을 보게 됩니다. 원래 맞췄던 이 그룹, 이 사람들은 이 15명, 15개 맞추는 거, 이 그룹이 또 똑같이 푸는 이 경우를 보게 돼요. In the first half, 그리고 그죠? 앞부분을 first half니까 전반전이죠. 전반에는 15개씩 쭉쭉쭉 맞히던 사람이 또 문제를 푸니까 더 맞히겠지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니언의 경우, another 그룹은 뭐를 보냐면, 이 니은이라는 그룹은 그 사람이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second half. 그죠? 후반전에 문제를 푸는 것을 맞추는 것을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 group, 어떤 그룹이냐면 so the person performed better on the initial exam. 전반에 잘했던 사람들, 그죠? 전반에 훨씬 더, 그죠? 잘하는 것을 봤던 그 그룹,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겠죠? 그 기억인 사람들은 rate, 뭐라고 등급을 정하다죠?
등급을 정하다. rate. 등급을 줬냐면 그 사람을 more intelligent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첫인상 초반에 잘하면 초반에 긍정이면 후반을 안 보더라도 잘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초반에 잘하는 사람은 후반에도 잘할 거라고 레이팅을 더 잘 주더라 이거죠. 레이팅을 훨씬 더 좋게 줘요.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게 선입견이죠. 처음에 잘하면 다 잘할 거라고, 첫인상이 좋으면 다 좋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상합니다. recall. 뭐라고 회상을 해요? That he had solved more problem. 그리고 나서 뭐라고 회상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맞춘 개수는 15개로 정해져 있는데 얘가 얘는 이게 두 번째 실험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실험이니까 첫 번째 실험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15개씩을 맞췄는데 나중에 후반전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 옛날 거를 회상할 때 리콜을 해보면 15개 이상을 맞췄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더 후해진다 이거죠. 점수를 더 잘 주는 경향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the explanation.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결론입니다. 실험은 늘 결론이 중요하죠.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느냐? For the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그죠? 바로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그 그룹이 의견을 형성합니다. 어떤 의견? The person was intelligent on the initial set of data. 그죠? 이 사람이 첫 번째 데이터를, 초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똑똑하다라고 딱 의견을 형성해버리면, 그죠? 뭐인 반면에 the other group은 form the opposite opinion. 반대 의견을 후반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않다. 반대다. 반대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처음에 이니셜이 딱 좋아버리면 첫인상을 딱 박아놔버리면 좋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한 거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제 이건 실험의 결론이고 이제 이 글 전체에 대해서 요약 정리 한번 해주죠. 이 실험의 전체에 대한 요약 정리.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뭐죠? once가 접속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끊어지면 우리가 once를 뭐라고 해석하죠?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죠. 일단 this opinion 이러한 의견이 형성돼 버리면 그죠? when opposing 뭐 할 때 형성돼 버리면 여기서 끊어줘야죠. 이랬을 때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형성돼 버리면 뭐 했을 때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It can be discounted 하게 보여집니다. count라는 단어는 외워야겠죠? count가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붙으면 무엇을 세다 이렇게 되죠. count가 전치사 on하고 붙으면 어디에 의지하다 누구누구를 신뢰하다 이렇게 되죠. Can I count on you? 신뢰하다. count가 자동사로 쓰여서 그냥 주어가 count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count는 matter의 뜻이죠. matter가 뜻이 뭐죠? 동사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can be discounted니까 여기서는 discount를 count의 반대말을 쓴 거예요. discount. 그럼 여기 또 할인하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무슨 count란 거예요? 중요치 않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disregard. disrespect 하다. 쉽게 말하면. disrespect 한 거죠. 되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무시하다죠.
그래서 이런 정보, 마지막에 이런 opposing하는 에비던스들은 그냥 내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해 가세요? 마지막 문장만 해석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좀 중요하죠. 뭐 함으로써? attributing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반을 좀 외워두세요.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제 attribute, contribute이 왜 그런 뜻을 갖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거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주다예요. 주다. 헌납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한테 헌정 노래, 바치는 노래 할 때 attribut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고 있죠. 기고.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글을 써서 이렇게 주는 거. 기고문. 그죠? 기고문.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든 신문이 보통 막 뭐 시카고 트리뷰트, 뉴욕 트리뷰트 이런 식으로 써요. 기고문으로. 지역 신문들의 이름이 많이 붙죠. 트리뷰트라고. 그래서 A를 B에게 주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attribute이 주다예요. 주다. 뭐 헌화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여요. 꽃을 바치다. 헌화하다. attribute. 야, 그러다 보니까 attribute 같은 거 붙이면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attribute. A를 to B한테 던지는 건데 A가 나쁜 뜻이면 나쁜 것은 B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이다.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탓. 야, 내가 실패한 것은 나의 실패는 너 탓이야.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말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보면 내 탓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1등급을 맞았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탓이라고 안 하죠. 누구누구 덕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뒤에 있는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때문이냐, 탓이냐, 덕택이냐. 좀 달라질 수 있죠, 내용이. 저의 성공은 선생님 덕택이에요 라고 주로 말 안 하죠. 제가 좀 잘 타고났나 봐요, 선생님. 제가 원래 좀 열심히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에 문장을 보면 그래서 여기를 뭐 함으로써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attribute A to B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later performance라는 것은 초반에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후반에, 그러니까 어차피 30문제 중에 15개를 맞췄잖아요. 15개를 틀렸어요, 후반에. 그러면 후반에 이 사람의 performance, 그죠? 이 사람의 성적은 to attribute A to B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운이 안 좋았어. 또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와 같은 그런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이해 가셨죠? attribute 단어 꼭 외우시고 discount 꼭 외우세요.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여기 3월 모의고사 중에선 이게 오답률 6위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은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오답률 6위 중에 64%짜리 꽤 높은 거네요. 그 다음 41번 보시면 드디어 장문독해 오답률 1위짜리가 나옵니다. 1위짜리. 오답률 1위가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글이 길어. 한 장에 안 들어오네요. 나눠서 봅시다. (42번이) 오답률 1위고요. 그 다음에 41번은 오답률 9위입니다. 9위. 오답률 1위는 퍼센트가 90%예요. 아니 70%예요. 90%요? 10명 중에 7명이 틀렸네요. 꽤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 오답률 9위짜리는 그게 별로 안 높아요. 58. 한번 볼게요. 자, 글씨가 좀 작구만 하죠. 글이 겁내기네요. 이게 일단은 장문 독해의 가장 큰 특징은 단락을 2개를 정할 수가 있죠. 그죠? A하고 B가 나오면, 그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A가 1번, A가 요지면 B가 예시일 수 있고요. 2번, A가 예시면 B가 요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아주 쉬운 경우고, 그죠? A와 B가 결국에는 같은 개념이니까. 다만 이런 문제 유형일 땐 조심할 게,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예시는 요지일 수 있다 없다. 예시는 요지로 쓰이면 안 됩니다. 예시는 주제일 수 없습니다. 주제나 주장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고, 이제 A하고 B가 조금 다른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그죠? B가 통념일 수도 있고 A가 통념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걸 지워야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B를 합쳐야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능성을 이렇게 3가지를 좀 열어두세요. 이렇게 A, B가 같은 거, 다른 거, A, B를 합쳐야 되는 거. 이해 가셨어요? 단락이 2개이기 때문에, 단락이 2개라는 것은 이 글의 요지를 달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딜 보면 아냐면, 이 이어지는 부분 살짝 보면 알아요. 이 이어지는 부분 한번 읽어볼래요? 이 글이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 그 리서처들이 next, 그 다음으로 stop the athlete competition을 멈춰버리죠. 그 운동 시합을 멈추고 and create the several apparent emergencies, 상황을 만들었네요. 이 실험자들이 create, 뭐를 만들었냐면요, apparent, 명백한 긴급 상황, emergency를 만들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 emergency가 어떤 emergency냐? whose solution, 그 emergency의 해결책이, 소유격 나올 때는 늘 조심하세요. 선행사가 emergency입니다. 그러면 그 비상사태에 대한 해결책 자체가 require,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cooperation between the groups. 그죠? 그럼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지금 벌써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 여기서 나온 얘기하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랬는데 두 명이 다, 그죠? 두 그룹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one such emergency involve a leak in the pipe supplying water to the camp. 그죠? 예를 들어준 거죠. 그 예가 어떤 예냐? 이 두 그룹이 시합을 하는 경쟁 상대인데, 이 시합을 하는 경쟁 상대의 이 두 그룹이 같이 쓰고 있는 이러한
너무 많이 올렸나? 그 그룹이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게 이러한 코어퍼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문제점, 그런 비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죠? 예를 들면 뭐를 포함한 거냐면 a leak in the pipe예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을 딱 연출했더니 researcher assigned,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연구자들이 배정을 시켰어요. assign이죠. 배분하다, 분배하다. 배분을 한 겁니다. The boys, 그 운동선수들을 다 배분해버렸습니다. To team made up of members of both group. 그 보이들을 전부 다 배분을 했습니다. To the two teams. 그죠? 그 팀들에게 다 배분을 시켰다. 그들의 잡은 was look into the pipe. 그죠? 파이프를 look into, 조사해서 fix 하는 거예요. 그 leak이라는 것은 물이 새다니까. 그랬더니 after engaging in several such cooperative activity, engage, 어디에 전념하는 거죠. engage several 몇몇 개, 그러니까 몇 activities, 행위들을 같이 cooperative, 협력적으로 한 후에 그 보이가 start playing together without fighting. 이제 안 싸우고 같이 하더라 이거네요. 그러면 결국에 앞에 나왔었던 이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두 그룹이 싸우고 있었고, 그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B로 바뀐 거죠. 지금 B로 가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A하고 B가 달라요. 얘는 이랬던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지금 싸우던 상황이 안 싸운 걸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에서의 제목을 구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싸우는 이런 문제점을 이 밑에 내려와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네요. 그럼 당연히 해결책이 이 글의 요지죠. A가 아니라 B죠. 이런 A의 문제점을 B처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B에만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것에 대한 선택지를 보시면 41번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How are athletic competitors helpful for teenage, 그죠? 10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준비해라. 아니면 what makes, 무엇이 group boundaries. 여기서 boundaries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boundary라는 게 conflict를 말하죠. 걔네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 3번이잖아요.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싸우던 것들을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막 이게 4번 같은 거 이제 매력적이죠. 존경해라. 각각의 차이점을 팀 내에서.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두 팀이 나올 리도 없잖아요. 같은 팀 나가면 되잖아요. 프리라이더는 뭔지 아세요? 그냥 줄다리기 할 때 손에 힘 빼고 있는 사람. free, 무임 라이더, 승차. 무임 승차.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 있죠. 막 둘이 싸워. 말리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보고만 있어. 어차피 싸우고 나서 한 명은 질 거고 한 명은 이길 거니까 그 힘 빠진 그놈만 난 이기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말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free rider. 그냥 공짜로 무임, 돈 안 내고 탈 수 있는 사람. 41번은 오답률이 별로 안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2번이 어려우니까 42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서 42번이 빈칸에서 어휘추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대충 가운데 두 단락 중에 가운데만 딱 읽어봐도, 그죠? 위하고 아래가 달랐었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통념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데, 그죠? 왜냐면 요지가
B 뒷부분이니까 요지만 알면 제목하고 빈칸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2번에 빈칸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휘추론으로 바뀌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요지를 안다 손 치더라도 요지만 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읽게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글을 해석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속도, 쉽게 말하면 문장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능력을 보려고 42번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워먹기 같은 이런 구문고의절을 여러분 학교가 학교 부교재에서 구문교재를 쓰면 제가 구워먹기 같은 구문교재를 안 써도 돼요. 구문이 뭐냐면 뭐 구문학습 빨간 펜 이런 거 아니고 구문학습 구문은 다 아시죠? 끊어읽기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이게 한글에는 늘 내가 말하는 거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치 않습니다. 주격,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고 동사에 조사가 없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죠. 영어는 이 조사의 기능을 누가 해요? 이 조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리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조사가 쓰여야 되는 근거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해석을 해버리면 단어만 가지고 한글 조사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국어리 강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 능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 학생들은 어디 가면 티가 나냐면 지금 고3반에서도 EBS를 배워보면 EBS는 예를 들면 고3 시험 범위 수능 시험 범위 하면 이제 EBS 교재가 1학기 때 3권이 나옵니다. 2권이 독해고 1권이 듣기예요. 그 다음에 6월달이 되면 여러분들 수시 점수 수수유 원서 쓰기 시작하는 그 시즌에 원서 쓰는 그 시즌에 1권이 더 나와요. 그게 수능 완성이에요. 그러면 독해가 2권이면 1권당 보통 300개 정도 지문이 나와요. 350? 그럼 한 700개 돼요. 그 다음에 2학기 거까지 하시면 한 1000개 돼요. 1000개. 거기다가 듣기책 하나. 듣기도 한 문제가 한 300개 돼요. 그러면 듣기는 뭐 대략 한 4, 500개에서 15문제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7문제, 총 17문제 중에 15개니까 연계율이 몇 %예요? 거의 90%죠. 아, 그러니까 연계율 90% 하니까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독해는 그 1000개 지문 중에 몇 개 나와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 지문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6문제밖에 안 나와요. 7문제, 8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도표니까. 누가 도표를 외워서 풉니까? 하나는 대명사 징추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내가 틀릴 줄도 모르는 문제들을 연계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는 6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갈 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고3들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단어와 지문의 내용만 보고 주제를 잡고 변형될 문제들을 예상하고 넘어가요. 문제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시간 내에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 생명을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와서 그 EBS의 난이도를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1학년, 2학년 모의고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고3 거는 확실히 조금 다르죠. 뭔가 그 주제의 깊이나 문제를 만드는 선택지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깊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1000개씩 봐야 돼요. 1000개면 여러분들 하루에 지문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3 1년이 2월 달에 나오니까 몇 개월 공부하시죠? 8개월? 8개월 다 공부하세요? 원서 쓰잖아요. 원서 쓰고 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8개월에서 정말 많이 줘가지고 한 달 빼고 7개월이라고 칩시다. 7개월 네가 진짜 풀로 공부해요. 일요일까지. 7개월 하면 7, 3, 21, 210일밖에 안 돼요. 200일밖에 안 돼요. 200일.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봐야 돼요? 적어도 5개는 봐야 되는데 한 번 보면 안 잊어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년 중3 1학기 때 본 시험 기억나세요? 10개월 후에 보면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지문은 2번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문은 3번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런 거를 다 감안하지 않고라도 1000개의 지문을 200일 동안 하루에 5개씩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개씩 보세요. 지금. 그걸 감안하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5개씩 봤더니 6개 지문이 나와요. 그 중에. 이걸 감안하면 고등학교 3학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에이 3학년 가서 하면 되지 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5개 지문씩을 네가 8개월 전에 배운 거를 다 복습 안 한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5개씩 지문을 보고도 거기에다가 기초를 배우겠다? 불가능이죠. 그래서 대학은 고3 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3 때 역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상 대학은 1, 2학년 때 결정돼요. 3학년 때는 그거를 나의 내가 쭉 공부하던 것을 잘 유지하는 쪽이죠. 유지하는 쪽. 그죠? 시험 범위가 딱 나왔을 때 나는 EBS를 딱 보자마자 전력 질주를 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2학년 때. 2학년 말 11월,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EBS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자물쇠반 열심히 하셨죠? 많은 걸 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끝나고 나면 내후년 있어요? 2월달부터 바로 EBS 해야 되는데 뭘 배워? 이제 시험 준비해야 돼요. 물론 배우는 게 있죠.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문만 공부해야 돼. 그 지문만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1학년하고 2학년이에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겨울방학이에요. 그 2번 중에 한 번을 이미 쓰셨죠, 여러분들이. 잘 쓰셨죠. 뿌듯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뿌듯하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1학년 때는 이렇게 긴장하고 열심히 해. 근데 이제 1학년이 딱 지나고 2학년 올라가면 애들이 건방져져요. 이제 좀 뭐 좀 안 되는 거지. 고등학교? 이렇게 하니까 되네. 1학년 수준? 2학년도 똑같이 하면 돼. 영어? 저 혼자 할게요. 단어 집에서 좀 외우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돼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워낙 열심히 해놔가지고요. 본인의 실력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도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게 쉽진 않아요. 2학년 모의고사 풀어보면 확실히 1학년하고는 다르죠. 그죠? 2학년 모의고사 풀어보셨죠? 그래도 한 번은 봤을 거 아닙니까? 2학년 거 볼게요. 2학년 거 봅시다. 지금 내가 계속 3학년 것만 보니까 2학년 거 모의고사도 풀어보면 문장 구조나 이런 것은 간단한데 단어가 쉽진 않아요. 2학년 것도 한번 풀어봐야겠네. 다음 주는 2학년 너로 정했어. 카톡으로 할 걸 그랬네요. 역시 우리는 카톡 친구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1학년 거에 1, 2, 3학년에 이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대학교 입시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영어의 관점에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필요해요.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의 차이,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를 본인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3학년이, 고등학교가 3년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미리 아셔야 돼요. 그때 닥쳐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이번 이제 내신 시험이 시작되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대학의 10%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0%씩 쌓아가는 거예요. 10번, 11번 중에 한 번씩이에요. 다.
재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1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수가 아니라면 11번이죠. 2학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성적. 그죠? 그 11번의 시험 중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10%씩 쌓아가는 겁니다. 10%씩.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퍼센트죠.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순신이네요. 12척의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씩을 이렇게, 뭔 소리죠? 조금 쉬었다 하자는 소리입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1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번이 안 끝났구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